경기도 군포, 안산, 의왕에서 임대주택을 기다려오신 분들에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 답답하셨을 텐데 총 300세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 당첨만 된다면 3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신청 일정은 언제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번 모집이 내게 해당되는지 또 현명하게 준비할 방법까지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모집의 핵심 포인트 4가지를 보시면서 이번 모집의 전체 흐름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포인트는 바로 공급 규모입니다. 군포 70세대, 안산 100세대, 의왕 130세대, 세 지역을 합쳐 총 300세대를 모집합니다. 단지별 모집 호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번 모집은 오랜만에 문이 열린 만큼 당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예비 대기자가 빠져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지별로 2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1년 안에 입주를, 또 누구는 3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7만원, 많아도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무려 30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관리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영상 중반부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입지와 생활 여건입니다. 군포, 안산, 의왕 세 지역 모두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마트나 병원, 학교 같은 편의시설도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입지 특징 등은 핵심 설명 이후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 포인트로 이번 모집의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순위 조건입니다. 왜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당첨되기가 어렵고 괜히 청약 신청만 하고 번거롭게 서류 준비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이 1순위 자격입니다. 벌써부터 생소한 용어가 나왔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 한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52 미만, 즉 화면에 표시된 주택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단지가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1순위입니다. 군포 단지는 군포 거주자, 안산 단지는 안산 거주자, 의왕 단지는 의왕 거주자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반대로 52 이상, 즉 51타입이나 59타입 같은 중형 평형은 거주지가 아니라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기준입니다. 24회, 즉 2년 이상 납입하신 분부터 1순위가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신청하려는 집이 52 미만인지 이상인지만 확인하시고 거주 요건이 우선인지 통장 납입 횟수가 우선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순위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모집하는 의왕 포1 1단지에도 신청을 하고 포1 2단지에도 동시에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같은 모집에서 여러 단지를 동시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타입별 모집 규모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큰 틀에서 보면 군포는 70세대, 안산은 100세대, 의왕은 130세대, 세 지역을 합쳐 총 300세대가 이번에 모집됩니다.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은 평형인 36타입부터 가장 큰 59타입까지 고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적게는 10명 수준부터 많게는 50명 가까이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대기자 수입니다.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이미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같은 타입, 같은 시기에 당첨이 되더라도 누구는 1년 안에 입주할 수도 있고 누구는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당첨되었을 때 실제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 즉 보증금과 임대료 부분입니다. 이 조건은 단지별 또 타입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6타입이라도 의왕 포1 1단지가 보증금 약 4,700만원, 임대료 32만원으로 가장 비싼 편입니다. 반면 안산 신길 9단지는 보증금 3,300만원, 임대료 22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타입이라도 단지에 따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조건을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정하느냐입니다. 당첨이 된 후 보증금을 얼마나 전환하느냐에 따라 5월 임대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여두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의왕포일 1단지의 경우 기본 임대료는 32만 원이었지만 보증금을 전환하면 1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20만 원 가까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안산 신길 9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가 22만 원에서 9만 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결국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달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의왕포일 단지의 경우 20평 기준으로 여름철은 약 15만 원, 겨울철은 25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에 월임대료까지 합하게 되면 고정비는 최종 24만 원에서 34만 원 수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해 내 생활비 구조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는데 단지별 관리비 확인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평균 평당 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해당 링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로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평형별 내부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타입은 약 15평 규모로 방 하나와 거실로 구성된 단순 구조입니다. 혼자나 부부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알맞고 3인 이상 가구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 51타입입니다. 약 20평 규모로 안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가 있어 3인 가구가 쓰기에 적당합니다. 4인 가족도 가능하긴 하지만 공간이 조금 빽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1타입은 46타입보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아주 조금씩 크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9타입은 약 25평 규모로 안방 하나에 작은 방 2개가 있어 방이 총 3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번 모집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포 지역입니다. 군포는 두 단지가 있는데 각각 1호선 당정역과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곡이 단지는 바로 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합니다. 당동일 단지는 주변 생활 인프라가 특히 뛰어나고 군포체육센터까지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곡이 단지는 왕송호수가 가까워 주말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다음은 안산 지역입니다. 신길동에 있는 세 단지는 모두 4호선 안산역과 가깝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역 앞에는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과 생활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의왕 지역입니다. 의왕은 단지가 4곳으로 나뉘는데 권역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특히 부곡 쪽 단지는 의왕역과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접근성이 좋습니다. 반면 청계와 포일 단지들은 역세권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과천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생활 입지는 매우 우수합니다. 서울 접근성, 과천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결국 어느 단지를 선택하셔도 기본 입지는 모두 우수하지만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장점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번 모집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본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간혹 초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이신 분들은 반드시 합산소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과 차량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3,800만 원 이하의 차량만 소유 가능하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격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무주택 소득 자산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생겼을 때 입주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누가 당첨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순위입니다. 이번 모집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전 모집들도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지난 모집들도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순위 이후까지 기회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1순위라는 기준이 되는 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입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거주지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군포단지를 신청하신다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즉 2년 이상 납입하신 분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안에서도 신청자가 모집 세대 수보다 많아지면 이때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고 동점자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추첨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제 당첨의 핵심 변수는 바로 가점에 있습니다. 가점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감점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가점입니다. 군포, 안산, 의왕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최대 3점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오래 거주할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이건 최대 6점까지 올라갑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죠. 미성년 자녀 수는 3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가족 유형에 따라 우대 점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 간 육아지원 세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3점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 사회적 배려계층 우대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3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번 모집에 대해 의미 있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과정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일정,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타입에 관계없이 9월 18일에 1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물량이 많지 않아 사실상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순위 이후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입니다. 현장 접수는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무엇보다 인증서를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나 토스 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당일 처음 준비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며칠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LH 청약 플러스에 있는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화면과 거의 같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연습해도 훨씬 안심이 됩니다. 현장 접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점 관련 서류들이 기본입니다. 사전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가셔야 빠짐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9월 29일에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고 안내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 입주자는 내년 1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